혹시 세금 감면에 정부 지원금, 심지어 핵심 인재 확보까지 이 모든 혜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세요? 오늘은 바로 그 방법, 수많은 기업들이 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에 집중하는지 그 모든 것을 단계별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2,498. 자, 이 숫자,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업부설 연구소의 개수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경쟁서를 포함해서 이미 4만 개가 넘는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거겠죠. 이 4만 개가 넘는 기업들은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기회. 도대체 이 제도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걸까요? 단순히 사무실에 현판 하나 더 걸자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핵심적인 이유부터 한번 보시죠. 쉽게 말해서 정부가 딱 공인해 주는 거예요. 아, 이 회사는 진짜 기술 개발에 진심이구나. 그럼 우리가 팍팍 밀어줄게. 바로 이런 신호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뿐인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R&D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기술 경쟁력을 키우자는 게 이 제도의 진짜 목적입니다. 혜택이 정말 구체적이고 강력합니다. 일단 세금, 특히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정말 크고요. 정부 R&D 과제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받아서 선정될 확률도 높아지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병역 특례 제도를 통해서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전문 연구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 공인 연구소를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신뢰도를 높여주고요. 자, 혜택이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 설계도를 한번 봐야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사람, 즉 인적 요건과 공간, 물적 요건입니다. 가장 먼저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죠. 연구소가 연구하는 곳이니까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필요한지 우리 회사 규모에 맞춰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텐데요. 기업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연구원 수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벤처기업이나 소기업이에요. 보세요. 문턱이 확 낮죠? 특히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스타트업이라면 단 2명만으로도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연구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는 자연과학이나 공학, 흔히 말하는 이공계 학사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해서 예외 조항이 있어요.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대 졸업자나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도 연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같은 분야는 전공 제한이 좀 더 자유롭기도 하고요. 자, 사람이 준비됐으면 이제 이분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죠. 이 물적 요건 생각보다 되게 깐깐하게 보니까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독립성입니다. 연구 공간은 다른 영업팀이나 관리팀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해요. 원칙적으로는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입문 앞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현판을 딱 붙여놔야 하고요. 다른 부서랑 막 섞여 있는 오픈된 공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연구소 면적이 5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5평 이하라면 굳이 공사해서 벽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파티션이나 책장 같은 걸로 다른 공간이랑 구분만 명확하게 해주면 인정해줍니다. 훨씬 부담이 덜하죠? 자, 이 두 사진을 보시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처럼 파티션으로라도 확실하게 여기는 연구 공간입니다 하고 구분이 되어 있으면 오케이. 하지만 오른쪽처럼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쓰는 회의 테이블을 우리 연구 공간이라고 우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사람과 공간, 이 두 가지 핵심 요건을 해결하셨다면요. 사실상 8부 능선은 넘으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서류를 내는 신고 절차인데요. 다행히 이 과정은 아주 심플합니다. 모든 절차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선설립 후 신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짠! 우리 다 준비됐어요! 하고 신고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연구원 채용, 공단 마련, 현판 부착까지 완벽하게 끝낸 상태에서 신청해야지 우리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고 서류를 내는 건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심플해요.
딱 4단계입니다. 준비 다 끝내고 온라인으로 필요한 서류들 착착 업로드해서 신청하고 그럼 담당 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보통 열흘 정도면 결과가 나오니까 생각보다 처리도 아주 빠릅니다. 자, 이제 인증서가 나왔습니다. 와, 끝났다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게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어렵게 얻은 이 혜택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구소 인증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줄업장이 아니에요. 설립할 때 약속했던 그 요건들을 앞으로도 쭉 지키겠다는 정부와 맺는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받았던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뭘 지켜야 하느냐? 몇 가지 핵심이 있는데요. 특히 첫 번째, 연구원의 겸직 금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가 아무리 바빠도 연구원이 영업이나 생산 같은 다른 일을 같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여기에 매년 4월마다 작년에 뭐 했는지 활동 보고도 해야 하고 연구원이 바뀌거나 이사하는 등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신고도 해야 합니다. 챙겨야 할 행정 업무가 결코 만만치 않죠. 만약에 이런 의무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결과는 하나입니다. 인증 취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 같은 것들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후 관리가 정말 무섭고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정의 시간입니다. 혜택도 확실하고 조건도 명확한데 사후 관리는 또 꽤 깐깐하죠.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과연 우리 회사의 기업 부설 연구소가 정말 가치 있는 선택일까요? 결국 이 저울질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세금, 자금, 인재 확보라는 정말 막강한 혜택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엄격하고 지속적인 관리의 책임과 인증 취소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해요. 우리 회사가 정말 R&D의 진심인가? 그리고 이 까다로운 약속들을 꾸준히 지켜나갈 자신이 있는가? 오늘 쭉 보셨지만 연구소를 만드는 것 자체는 절차가 꽤 명확하죠. 가이드라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그 혜택을 계속 지켜나가는 과정, 바로 사후 관리입니다. 이 복잡하고 꾸준해야 하는 긴 여정에서 혹시라도 길을 잃지 않으려면 때로는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지도를 그리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